눈치는 있어야 할까? 없어야 할까?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눈치라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누군가는 눈치가 없어서 힘들고 또 다른 누군가는 눈치를 너무 보느라 지칩니다. 두 부류 모두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본질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눈치를 통해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지만 동시에 그 눈치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잃기도 합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균형을 찾는 길을 탐색해야 합니다. 눈치가 없는 사람은 대체로 자기중심적이거나 혹은 세심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황을 깊이 살피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종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혹은 분위기와 맞지 않는 행동으로 주변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답답하고 힘들다는 감정이 생깁니다. 상대는 아마도 악의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 무신경함이 타인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눈치를 지나치게 보는 사람은 늘 주변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이 말이 상대에게 불편하지 않을까? 행동 하나를 할 때에도 혹시 내가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따라붙습니다. 그렇게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보다 타인의 반응을 먼저 고려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늘 피곤과 불안 속에서 살게 됩니다. 타인에게는 배려 깊은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눈치가 없어서 힘든 사람과 눈치를 보느라 힘든 사람은 극단의 양쪽에 서 있습니다. 한쪽은 자기만 보고 다른 한쪽은 남만 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건강하게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극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균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력한다면 누구든 조금씩 조율할 수 있습니다. 먼저 눈치가 없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읽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눈치를 보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실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공감 능력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눈치 없는 사람은 공감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말을 할 때 표정은 어떤지, 목소리의 높낮이는 어떤지, 말의 맥락 속에서 감정은 어떤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신호를 포착하는 연습은 결국 사람 사이의 간격을 좁히고 불필요한 상처를 줄여줍니다. 반대로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사람은 자신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배경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좋은 말이 또 다른 누구에게는 불편한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눈치를 보는 습관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이 행동을 진심으로 하고 싶은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순간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기 안의 목소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눈치를 너무 안 보면 타인이 힘들고 눈치를 너무 보면 내가 힘듭니다. 결국 삶은 타인과 나 자신을 동시에 고려하는 줄타기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눈치를 본다는 것은 나와 남의 경계에서 균형을 잡는 기술이자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회의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눈치가 없는 사람은 상대방이 말을 마치지도 않았는데 자기 생각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상대의 표정이 굳어가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는 무거워지고 동료들은 피곤해집니다. 반대로 눈치를 지나치게 보는 사람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말하지 못합니다. 혹시 틀린 의견일까봐, 누군가가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조직도 그 장점을 잃게 됩니다. 두 경우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눈치가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눈치를 과도하게 보는 사람인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문제는 계속 반복됩니다. 자기 인식은 거울 앞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불편하더라도 현실을 마주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둘째, 상대의 입장을 상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눈치 없는 사람은 내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떨까? 라는 상상을 해보아야 합니다.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은 상대는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을지도 몰라라는 반대의 상상을 해야 합니다. 상상은 마음의 균형을 잡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셋째, 대화의 힘을 활용해야 합니다. 눈치는 결국 말하지 않고 추측하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눈치를 못 채서 상처를 주거나 눈치를 보느라 자기 표현을 못하는 것도 결국 대화의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면 눈치의 부담은 줄어듭니다. 나는 이런 상황이 조금 불편해. 나는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라는 대화를 나눈다면 상대도 이해하고 조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기 존중이 필요합니다. 눈치를 보느라 힘든 사람은 대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습관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가치보다 타인의 반응을 더 크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 존중이 없다면 타인의 눈치를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소중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만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유연함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눈치 없는 사람은 유연하게 상황을 맞추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은 지나치게 경직된 태도를 보입니다. 유연함은 곧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뜻합니다. 웃어야 할 때 웃고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 유연함을 기르면 관계가 한결 편안해집니다. 삶에서 눈치는 사라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눈치 없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아야 하고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은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 관계도 삶도 불안정해집니다. 결국 우리는 눈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사람 사이의 거리를 조율해 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눈치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태도와 끊임없는 성찰이 있다면 관계는 조금씩 나아집니다. 눈치를 너무 보느라 고통받는 이도 눈치가 없어서 힘들게 만드는 이도 결국 같은 인간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며 조금씩 다가간다면 세상은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눈치는 나를 잃지 않으면서도 남을 배려하는 지혜라는 점입니다. 나만 보아도 문제이고 남만 보아도 문제입니다. 나와 남 두 시선을 동시에 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눈치 없는 사람은 배려를 배우고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은 용기를 배우면 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